재미있는 글 하나 봤어요. 임원이 부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부장이 과장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과장이 대리가 할 일을 하고, 대리가 사원이 해야 할 일을 한다. 자, 사원은 무슨 일 할까요? 그렇죠? 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답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이 젊은이들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저는 경영자 임원 과정을 많이 하는데 임원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뭐다? 사람 관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건 팀장님 있잖아요. 자꾸만 다른 일을 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실무자는 테크니컬 스킬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이 친구가 애티튜드가 나빠봤자 영향력이 한계가 있어요. 팀장님들 중앙관리자는 휴먼 스킬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내 편이 하는 말이 좀 더 와닿지 않나요?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임원은 뭐가 중요하다 그러죠? 컨셉츄얼 스킬. 이게 뭐냐는 거죠. 자꾸 임원들이 이걸 모르다 보니까 엉뚱한 데 에너지를 써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대응하는 스킬을 컨셉츄얼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할게요. MZ세대가 많대요. 임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제가 저희 조직에서 나이가 좀 있어요. 젊은 분들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쟤네들 미국 교포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냥 교포라 생각하세요.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경제 환경이 틀리고 그러면요. 맞아. 미국 애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몰라서 하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그냥 나랑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른 교포다 그러면 돼요. 하여튼 임원을 통찰,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대응하는 리더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간상 사업적 통찰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죠. 코뿔소가 밀렵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했대요. 코뿔소 사냥하는 것을 현상이라 그래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뿔 때문이잖아요. 이게 약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어느 나라에서요? 중국에서 알게 됐대요.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닐까요? 수요가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이 뿔은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뿔의 3분의 1을 잘랐습니다. 밀렵꾼들이 사냥하다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죠. 왜요? 필요한 게 없잖아요. 처리만 힘들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알아야지 우리는 임원이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많은 선배일 뿐이죠. 근데 굿뉴스는 뭐죠?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서점에서 많은 통찰책을 뒤져봤는데 전부 다 Y만 얘기해요. 통찰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근데 어떨 때 통찰이 생기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정보라는 것은 사람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해서 저희들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3가지 인사이트 채널에 집중하자고 합니다. 인셉션이 뭐죠?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트렌드 분석이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경영대학원 다니나요?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미 지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막 트렌드가 생기는 그 시점이 과연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은 없을까? 이게 인셉션. 요즘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트위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이면 그래도 좀 트렌디한 거죠. 한 사업을 준비하던 분이요. 그냥 여러 가지 자기 영상을 올렸는데 유독 조회수가 많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다? 게임했던 장면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게임 원래 자기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이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시범적으로 2번 했더니 압도적이에요. 시작이 뭐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보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조직의 리더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뭐를 들어가 봐야 돼요? 싱크도 구글 들어가 봐야죠. 왜요? 요즘에 가장 핫한 검색어가 뭐지? 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조직의 임원은 뭐다?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질문해야죠. 야, 우리 고객 중에서 요즘 갑자기 늘어나는 고객들이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일 관심 많은 게 3번째예요. 저는 경영자 과정을 오래 했는데 한 기업에 아실만한 분이에요. 식사를 같이 하재요. 갔는데 그분이 식사 후에 봉투를 보여줘요. 33명의 명단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뭐죠? 우리 그룹에서 탁월하게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래요.
아유, 좀 여기저기서 뭐 좋은 사례 얘기해 주는 거 고맙지만 이 직원들은 베스트는 아닐지 모르지만 right people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그룹에서는 기가 막히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니요? 그래서 자꾸 외국 사례 하지 마시고 좀 이 직원들 2달 동안 인터뷰도 하시고 이네들이 어떠한 식으로 일을 대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하고 어떠한 식으로 일하는지를 좀 쫙 좀 정리해서 매뉴얼북을 만들어 달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성과 관리하는 건 많이 아시잖아요? 아, 저만 알고 있나요? 지금 반이 제가 원래 성과 관리 이렇게 뭐 하여튼 유명해요. 무슨 얘기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혔던 성과 관리 제도가 여기서는 독이 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첫 시간 할 말이 뭐다?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국 사례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기업에 뭔가 유난히 성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네들은 반드시 우리가 좀 모아서 이런 것들을 상해 평준화시키는데 쓸만하지 않나요? 전 외부의 여러 가지 사례 교육보다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널로지. 여러분, 마블 코믹스가 TV하고 영화가 생기면서 망하게 생겼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히든 어셋. 그래도 우리한테는 숨은 자산이 있었죠. 그 자산 다 아시잖아요? 캐릭터예요. 이 강의를 들었던 경영자가 잠깐만, 우리도 안 팔려서 저 물류창고에 있는 히든 어셋 재고가 많은데 나도 저거를 로얄티를 받으면서 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서비스가 뭐죠? 바로 웅진 코웨이죠. 이분은 뭐라 그래요? 저랑 12년 동안 경영자 과정에서 만났는데 자기는 이런 데서 좋은 사례 하나가 뭐다? 엄청난 변화의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지식을 뭐라 그러죠? 새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원 정도 되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해져. 다른 데 분야를 가지고서 내 거에 적용할 일들이 엄청 많다니까요. 유치는 다른 데 분야를 가져와서 우리 쪽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통찰의 과정이에요. 특히 제가 많이 권하는 것은 AR하고 티타임스 정도는 정말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왜요? 들어가다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중간 관리자들한테 메일 보내는 겁니다. 부장님, 제가 어떤 사례를 봤는데 좀 보고 우리 다음 주에 차 한잔 마시면서 분명히 이 4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사례가 기술적인 거, 사업, 운영, 조직 문화 측면에서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요. 마지막, 불만입니다. 여러분, 마켓컬리가 새벽에 시작한 이유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맞벌이가 요즘 많지 않나요? 근데 불안하잖아요.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받아놓고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나요? 이러한 일상의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거 고마워요. 페트병 분리배출제 아시죠? 제가 이거 담당인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화가 나요. 근데 오늘 마트 갔더니 와우, 다 아실 거예요? 무라벨 생시가 나오는 거 보고 농담이 아니고 제가 너무 업이 됐어요. 저희가 롯데그룹 CEO들을 2년 동안 1:1 코칭을 했어요. 그때 여기 계신 CEO가 뭐라 그래요? 매출 80% 올랐대요. 야, 여러분, 물 퀄리티가 그렇게 차이 나나요? 전 얼마나 편한데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죠? 불평이 우리 기업의 혁신의 기회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많은 임원들이 어떤 오해를 해요? 아니, 직원들의 불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젊은이들 불만이 많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 불만에 대해서 구분해 봤냐는 것이죠. 반드시 직원들이 하는 불평은 2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건설적 불평과 파괴적 불평이 있다는 것이죠. 건설 불평은 뭐죠? 불평의 내용이 일에 대한 방법, 일에 대한 절차, 일에 대한 관련된 불평은 뭐다? 이유불문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도리어 이런 불평을 제기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가십문화가 왜 생겨요? 정작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안 들으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모여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가십문화 아닌가요? 직원들 뒷담화가 심해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어떤 선입견이 생겨요? 이분도 어지간히 안 듣는구만. 여러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모 기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임원이요, 건설적 불평의 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 그 기업 되게 좋게 봐요. 왜요? 적극적으로 오픈시키는 거예요. 직원들도 불평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있는 것이죠. 파괴적 불평은 사람에 대한 불평입니다. 대부분 일반화거든요. 쟤는 이기적이래요. 지난주에 1시간 먼저 갔대요. 그날 얘기만 해야죠.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그걸 일반화라 그러지 않나요? 쓸데없이 불러놓고 자네 그렇게 이기적이라며? 그런 인물을 우리가 파괴적 임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나누고 싶지만
제가 또 시간을 이제 정확하게 지키는 거를 앞에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려고요.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